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 2교시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좀 익숙한 문제들도 있고 옛날에 들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 4교시도 보시면은 이제 문제들이 뭐 6문제, 12문제밖에 안 되지만 관연도 문제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70회 때가 좀 문제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건 왜 그러냐면 요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많이 포진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엉뚱하게 뭐 새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관연도 문제 안에 있던 문제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선택할 때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올 것들은 나오고 좀 새로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새로운 문제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회 때 이후에 나왔던 새로운 문제들은 유형을 한 번밖에 안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걱정을 안 하시게 됩니다. 자, 3교시부터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선. 그럼 모선이 2개 있어야지만 됩니다. 차단기가 있고 PT가 있고 CT가 있고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모선의 역할이 뭐냐? 모선에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모선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되냐? 단모선, 본모선, 환상모선은 되는데 단모선은 하나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선이 하나죠. 이렇게 모선이 2개라는 건 모선이 이게 2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하나 밑에가 있는데 CB가 있고 CB의 양쪽에 DS가 있습니다. 분명히. PT, CT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PT, CT가 지금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모선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DS고 이건 차단기가 하나죠. 여기서 차단기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죠. 원부스 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요거는 원부스 타이로 돼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원부스 타이가 아니고 이 투부스 타인데 이건 포부스 타이고. 원부스 타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부스 타이를 여기다 하나 놨다는 얘기네. 여기 부스 타이가 여기 하나 있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와서 이쪽 모선으로 가고 이렇게 와서 이쪽 모선이나 이쪽 모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수전단이 되는 거고 인커머 쪽에 이건 부하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커머가 2개가 있죠. 인커머가 A라인, B라인 쪽으로 2개 갈 수가 있는 거고 얘는 A라인, B라인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원부스타이라고 한 건 여기 사이에 부스타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투부스타이라는 건 요게 끝에 가서 부스타이가 요쪽에 하나 있는 게 투부스타이고 포부스타이는 요 가운데도 부스타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부스타이 하나 있죠. 이쪽에 부스타이 하나 있죠. 여기 쪽에 부스타이 하나 있죠. 여기 부스타이 하나 있죠. 이렇게 포부스타인데 얘는 전 투부스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다 하나를 넣어놨네요. 보통 2부스타일 모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2개가 있어야 돼요. 투부스타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2개가 있고 밑에도 2개가 있고 부스타일도 2개가 있어야죠. 근데 원래 이렇게 DS만은 없거든요. 예? DS하고 CB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요거만 있는데 사실은 요게 CB가 있고 양쪽에 DS가 있는 거죠. 예.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그리고 여기 뭐 한상모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뒤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 PT하고 CT를 같이 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원부스 타이로 해놨네요. 근데 여기 이것만 그려놨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기본서 교재를 보시면 여기 있고 이 양쪽에 2개 달려있습니다. 여기 있고 양쪽에 2개 달려있습니다, 다. 예. 또, 이게 또, 얘가 한번 손대면 그냥 쭉 올라가네. 자. DSA, B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차단기들이 있죠, 다. 모선 2개, 차단기 2개가 이중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선 2개, 차단기가 2개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1과 2분의 1 12모선은 그게 좀 틀려진 건데, 여기서 이제 1과 2분의 1 12모선은 보셔야 되니까, 여기. 1과 2분의 1 12모선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차단기가 있고 양쪽에 DS가 있는 식으로. 근데 얘는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까는 여기 하나에 하나만 들어와 있었죠.
근데 얘는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왜냐면 CB가 있고 그 다음에 DS로 갈라지니까 예. 아까 그 그림이 맞아요. 예.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1과 2분의 12 모선은, 이중 모선에서는 지금 여기 CB에서 와가지고 요 차단기가 있으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예,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4부스 타일을 4개로 사용한 거. 여기 타이가 4개인가요? 타이가 하나인데? 붙어 있네. 예. 그 사부타는 그 다음 거. 요 다음 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다음 게 없거든요? 아마 이거는 잘못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주의라고 쓰는데 주의. 원부 스타일인데 밑에 주의라고. 주 사부 타일은 아, 타일을 4개로 사용한 것. 아, 아까 원부스 타이가 있고 4부스 타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에서는 딱 봤을 때 컨셉이 MP입니다. MP 무조건. 여기 보시면은 MP인데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반사 방지막이라는 게 그려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부하가 있고 전류하고 전자는 반대다. 전자는 뭐라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요. 근데 이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고요. 전류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조금 전류하고 전자가 반대로 돼 있죠, 지금. 근데 이게 방향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전류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전자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전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전류입니다. 이렇게 개념은. 전자하고 전류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간다는 건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죠.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전류가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고 전류는 그게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 쉽게 그냥 통일하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반대입니다. 전류하고 전자의 흐름은 반대인데 그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을 해서 그냥 외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이거의 방향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방향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전자고요. 전류는, 전류도 전자의 흐름으로 보는데 정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요 그림은 좀 헷갈리실 거고. 태양전지 모듈인데 이거를 이제 모듈화 돼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거 이제 태양전지가 만들어내는 게 실리카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소, SI. 규소가 뭐냐면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가원소거든요, 사가원소. 이게 사가. 그러면 마그네슘이냐 뭐가 들어가냐 해서 3가 있고 5가가 있습니다. 4가에서 3가는 하나가 부족한 거고 5가는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나 전공이 부족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4가 원소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4가가 되려고 안정적인 4개 원소가 되려고 4개 그러니까 전자 전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자 하나에 주변에 전자가 돌죠. 그 전자가 4개가 있는데 4개가 딱 돼 있는 게 SI인데 거기에 다른 원소를 넣다 보면 이 전자가 3개밖에 없고 전자가 5개밖에 없으니까 이 전자가 안정적인 4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웨이퍼를 만드는 게 태양전지를 보시면 시커멓게 돼 있는데 뭔가 유리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반사 방지 돼 있는 부분이. 그러면 태양전지가 반사 방지막이 돼 있는 게 그 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닦아주셔야지만 또 이렇게 그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실리카겔을 놓고 이제 뭐 CVD 리액터라는 데서 이렇게 뭔가 뭐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유석이 밑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가듯이 이렇게 자라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설탕 집어넣고 막 돌리면은 설탕이 이렇게 오듯이 설탕 넣고 보면 솜사탕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럼 그걸 인곳이라고 합니다. 그 인곳을 잘라냅니다. 종이석 같은 걸 잘라내면 원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원판이 여러분들 뭐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보시면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로봇이 막 꽂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그 저항 같은 걸 달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게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 반도체 IC가 되는 거죠. IC가 직접 회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CPU 같은 거 보시면 그 안에 이런 거에다가 뭔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카바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곳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자하고 이런 부분이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D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태양전지판에서는 아까처럼 햇빛을 쏘면은 걔가 그 안에서 막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했느냐 축전지에다 저장을 해놨다. 저장된 전기가 방전이 되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쓰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만 쓴다. 그럼 독립형이고 외부에서도 전기도 연결해서 내가 발전이 안 될 때는 한전에서 전기를 갖다 쓴다. 그럼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신에너지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고요. 이건 뭔가 에너지가 있죠.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다른 걸로 바꿨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신에너지 3개가 있고 재생에너지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신에너지 3개가 자꾸 헷갈리는데 뭐 수소하고 연료전지하고 하나가 또 뭐였죠? 석탄가스와 석탄가스화인가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 에너지가 그거고 나머지는 다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부분에서 반영구적이다, 뭐 클린 에너지다, 뭐 소음 진동이 없다. 근데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얘가. 예? 한 20% 정도? 예, 그 정도밖에는 효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달하는 거에 투자 회수비가 좀 되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 회수비가 상관없었던 게 국가에서 저금리를 해가지고 옛날에 500억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150억, 그 다음에 50억.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저리로 융절해 주니까 그럼 자기네들 돈 빌려 쓰고 한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원래 이제 5년 시설비가 5년이면 뽑는데요. 예. 이제 정부 전력 사당 요금이 싸져서 7년 정도.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5년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금리가 작아서 됐는데, 문제는 지금은 돈을 빌리는 것도 힘들고, 자기 돈을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옛날 태양열이 700원대였는데, 지금 한 500원대 미만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700원씩 받았는데, 지금 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타산이 맞았죠. 그래.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지금 시작한 사람은 투자비도 그 융자도 못 받고 세제 혜택도 별로 못 받고 뭐 이런 그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햇빛을 또 트레이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수율도 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태양열은 좀 많이 죽었죠. 태양광 쪽은. 대신 이제 풍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풍력이 또 의외로. 근데 우리나라에 풍력이 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 지역이나 가야지 풍력이 좀 있고, 아니면 제주도로 넘어가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그 해안가, 제주도 앞에 해안이라든가, 그래서 제주도에도, 제주도 해안에, 그러니까 바다 위에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주도 내부에도 이제 일단 그 풍력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전시용이죠. 네, 발전용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풍력들이 발전용으로 있는 것들은 저기 그 강원도 지역에 가면 몇십 대씩 있습니다. 뭐 태기산 같은 거 한 10대, 저기 같은 거 한 3, 40대씩 이렇게, 예? 달려서 실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호사로. 전력기 공급신뢰도. 공급신뢰도에서 나오는 게 정전, 크빈시, 뭐 이렇게, 예? 크시빈, 뭐 크빈시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크기, 정전, 빈도,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10잉크로 외웠다고 그랬죠. 아까 10잉크. 10잉크로 해가지고, 10잉크로. 정전 크기라고 썼으면 2번도 정전 빈도. 예, 정전 빈도가 맞습니다. 시간. 이렇게 예. 정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 다 이제 정전에 관련된. 왜 신뢰도라는 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지. 블랙아웃이 안 되게 정전 빈도. 이 뒤에 가면 또 정전 빈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전 빈도 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LOLP, LOEP, 그다음 빈도 지적 시간 곡선 FD. 요번에 이제 신뢰도 표현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10점짜리로 문의가 나왔었죠. 이렇게 최근에.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확률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신뢰도라는 게 확률에 관련된 부분이고 probability. 요게 나옵니다. 하나의 학문을 해서. 근데 이제 빈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예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부족한 전력을 채워줘야 되니까.
예비력 확보, 설비 용량 적정 분할, 송전선 구성, 과경연계 변전소 이런 것들을 애워주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나누는 게 구성상에 대한 대책, 계통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튼튼하게 만드냐 아니면 보호하면서 파고 방지 대책. 그러니까 보호개정기의 목적이 뭐였죠?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정,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신뢰도 유지고요. 이건 보안 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신뢰도 유지해서 똑같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들어가면은 보호개정기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뢰도 유지 때문에. 그 운전보수상, 개통상, 사고상, 운전보수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딱 보시면 개통구성상 이거는 사고상, 사고 났을 때 보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전보수상 이렇게 옛날에도 보호개정기가 나왔을 때 개통상, 구성상, 뭐 사고보상, 뭐 운전보수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나누는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5가지를 분류해가지고 그런 이제 관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분류를 하는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운전보수상, 보수계획 협조, 적절한 예방정비, 복구능력 향상 이런 것들은 좀 와닿지가 않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보수상이니까 보수계획의 협조, 보수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예방정비를 하는 거고 보수하는 거니까 복구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이렇게 보면 또 말은 되는데 애우려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그 분류에 맞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애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뢰도라는 거는 딱 보기에 왜냐면 딱 매칭이 안 됩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전이 됐는데 정전되지 않게끔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 아니면은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여기 보셨던 것처럼 뭐가 있죠? 개통 구성상.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지냐 이게 구성을. 그래서 여기서 예비력을 확보한다. 뭔가 외부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다 쪼개줘라 이거죠.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얘는 죽더라도 다른 데는 영향을 주지 않게끔 중요 부하별로 해가지고 다 빼주라는 얘기죠. 송전선 같은 것도 연결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해두라 이거죠. 여기 죽었다고 해서 이쪽에 아까 이중모선 했듯이 다른 쪽에 선로 들어오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선로를 여러 개로 연결해 주다 보면은 얘 선로 하나 죽었다고 해서 얘가 개통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송전선 구성을 하면서 연계를 시켜주고 변전선 같은 것도 모선을 다중하게 만든다. 개통 구성상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생각되는 건 송전선을 여러 개를 만들고 변전선도 여러 개를 만들고 모선도 여러 개를 만들고 연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부하도 쪼개주고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컨셉은 개통 구성상은 튼튼하게 만드는 거다. 개통보험이 파급장치는 아까처럼 사고가 났을 때 뭡니까? 보호개정기 목적이 사고 제거 그 다음에 사고 확대 방지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고 확대 방지. 빨리 사고를 제거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개통을 분리를 하고 사고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니까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운전보수상에서는 아까처럼 먼저 큰 컨셉이 3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수계획, 협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방정비를 해야 되고 운전이나 보수상에선 미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보수를 언제 할 건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를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정비를 하듯이 6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얘가 6개월을 할 때 다른 것들은 안 하게끔 6개월 텀으로 얘가 한 번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돌고 얘가 한 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기간이 겹치지 않게끔. 그게 뭡니까? 아까처럼 사고를 빈도를 제거하는 거죠. 갑자기 보수하고 저쪽도 보수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9월 15일 날 정전됐던 것도 그겁니다. 갑자기 원자력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부하는 늘어났는데 정지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이 늘어난 부하를 감당 못하고 사고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적정하게 예방정비를 하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보수를 해줘야지만 된다. 그리고 평상시 때 뭡니까?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복구 능력 향상이 평상시 때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수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준비도 이제 정비도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정비가 있고 예방정비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조파 같은 건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딱 보시면 고조파가 뭐냐? 기본파의 배수조파입니다. 그 고조파의 발생은 뭐냐? 다 사이리스터 기기거든요. 사이리스터 기기가 뭐가 있냐 이거죠. 사이리스터 기기들이 보시면은 이 형광등도 사이리스터 기기입니다.
변환장치가 있거든. DC를 쓰는 설비들은 전부 다 변환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DC 변환 설비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발생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버터, 컨버터, UPS 같은 사이리스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회전기 쪽에서는 슬롯 하모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 쪽에 여자 전류 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거. 유도로 아크로도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 발생원이고, 요런 것들은 다른 발생원들이고, 그리고 요거는 그 외, 송전수 쪽에. 그러니까, 요거를, 발생원을 크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전에 자료를 보시면은 고조파 발생원이 뭡니까? 전력 공급자 측의 발생원, 수용가 측의 발생원에서. 요 밑에 부분, 요런 거, 변압기나 회전기, 슬롯 하모닉은 뭐, 전력 공급원 측의 발생원이 될 수도 있겠죠? 유도로나 아크로는 수용가 쪽이고, 전력전자 소자의 응용기기도 수용가 쪽이고, 이런 식으로 전력 공급원 측에 대한 발생원하고 전력 수용가 측에 대한 발생원으로 두 개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생원리는 여기서 부하를 이거만 썼습니다. DC를. 근데 우리는 이걸 보내줬죠. 그러니까 보내준 거에서 요거만 썼으니까 남는 이게 전원축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합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더라. 그러면 없애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반대 파형을 보내줘서 합성을 해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고조파 발생부와 옆에다 액티브 필터를 달아가지고 요거의 역고조파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역고조파를 발생시키려면 여기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CT를 통해서 그 계측을 하는 겁니다. 계측을 해서 요만큼 발생됐다 그러면 빨리 발생을 시키는데, 얘가 빨리 발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센싱을 한 다음에 얘가 발생시켜서 가는데 시간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모 사건은 액티브 필터 같은 게 필터 내에서 차수를 지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모 사건은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 잘 안 팔리고 있는데, 그 사건은 이제 선택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액티브 필터는 아무거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 걔는 뭐 몇 개 고정되어 있는 차수만 만들어져 있게끔 돼 있었죠. 근데 그건 뭐냐, 수동 필터를 그냥 여러 개를 그냥 묶어놓은 게 이제 능동 필터라고 판매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능동 필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냈던 게 이제 능동 필터가 되는 거죠. 그 기기에 대한 악순환은 어떻게 됐냐? I자선 Rt인데 이 차수가 높다 보니까 전류가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여기 주파수에 대해서 비례를 하다 보니까 차수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주파수가 커진다 그러면은 소음이 커집니다. 소음이 커진다는 건 이제 자연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이걸 많이 때려주니까, 많이 때린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크다는 건 많이 때린다는 얘기죠. 많이 때린다는 거는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 그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와리선들도 증가하고 유전선도 증가하고, 왜 W는 2파이F에서 이런 부분을 증가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3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역률 저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고조파에 대한 역률 저하 부분은. 단지 그런 부분도 줄여지면은 역률도 늘어난다라는 표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3차원적으로 본 겁니다. 보호계정기의 오동작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크기가 커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고조파 같은 경우는 보호계정기 오동작을 하는 고조파 같은 경우는 3고조파입니다. 여기 R상, 여기 S상, 여기 T상을 가는데, 우리가 지금 3고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럼 여기 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나눠지는데 상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도 상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R상이 돌아오고, S상이 돌아오고, T상이 돌아올 때는 얘는 R상, S상, T상이 12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R상, S상, T상 12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중성선에서는 이 기본파 성분은 안 흐릅니다. 근데 3고조파 같은 얘가 위상이 똑같거든요. 동상이니까 여기서는 이거, 여기 R상 거, S상 거, T상 거 합쳐지니까 여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3고조파 1이 있었다면 여기 3이라는 수치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성선이 과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돼 있고, 그렇다면 OCGR이 여기 달려있는데, 여기 안 흘러야 되는데 이 3이라는 성분이 흘러가면서 OCGR이 동작을 해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호계정기가 오동작하거나 차단기가 오동작한다. 들어오고 나간 전류의 합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차전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시적산 옥탄, 뭐 제어불안정, 뭐 중성선 가열, 요게 지금 얘기했던 중성선 가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개통 공기는 이제 NXL 그리고 NXC 돼 있는데, XL은요 증가를 합니다. 차수가 올라가면 NXL이기 때문에 차수가 올라오면 얘는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증가를 해서
고주파가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NXC 같은 경우는 N분의 XC이기 때문에 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콘덴서 같은 경우는 낮아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얘는 변압기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고주파원이 있는데 여기 콘덴서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거를 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옆을 이렇게 넣은 거고. 그래서 요걸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림 그리면 고주파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변압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콘덴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럼 얘가 병렬을 해서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죠. 왜? 얘가 NXL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지죠. 그러니까 얘를 안 누르고 얘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콘덴서 쪽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리액턴스를 달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리액턴스를 달았는데 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여기가 공진이 되면서 얘가 이쪽에서 뭐 병렬공진, 직렬공진은 이렇게 되는 게 직렬공진이고 병렬공진은 여기사에서 되는 게 병렬공진이고 이렇게 되면 전류가 증폭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더라.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병렬공진은 얘가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 두 개가 왔다 가는 거 직렬공진은 여기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콘덴서 측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랬습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 왜? 다른 데들은 다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등가회로가 형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T자로 해놨으니까, O자로. 그게 아니라 아예 등가회를 그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 회로도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리시지 말고 그렇게 이제 그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대책은 PAM은 크기를 가져갑니다. PWM은 크기가 일정하니까. 왜? 요게 틀리다는 거는 요게 여기서 차수가 틀려지니까 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지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다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요 사이 게 빠지는데 얘는 요 사이 부분이 안 빠집니다. 더 적게 빠진다는 얘기죠. 면적을 늘려주니까 얘는 쪼개져. 쪼개니까 쪼갠 거 사이에 이게 있는데 얘는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요 간격을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간격을 이렇게 가고 간격을 이렇게 하고 이게 방의 크기를 틀리게 하는 거고 얘는 방을 쪼개줘야지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생기는 현실이 많고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요걸 조금 가집니다. 그러면 요 조금 간다는 건 요 면적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얘는 요 크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요 크기. 요 크기를 직접적으로 요 크기를 표시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는 이제 빈 공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얘는 그 빈 공간이 큰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 크기를 표시를 하려면요. 요만큼 크기를 표시하려면 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얇게 가지고 요 정도 크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크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간 기다렸다가 또 뭐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더 넓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려면 또 약간 더 넓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표현하면 약간 넓게 해주고 면적으로 해가지고 그 크기를 표시를 하니까 얘는 그 사이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PW는 펄스 위드스 메더우드. 펄스를 간격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앰플리티드, 크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크기에 맞출 때마다 분해 능마다 한 번씩 쌓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 제로 클래식 제어 같은 경우 위상을 이 점호각을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안 하면 여기 부분이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진다는 건 없어진 것만큼 뭔가 채워줘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 쪽에서 딱 되게끔 맞춰줘야 된다. 요게 아까 보셨던 요거는 좀 틀렸습니다. 요게 A면 CT가 요게 A입니다. CT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능동 필터에서 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개통에 나가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간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A, B, C로 써놨으면 이렇게 해줘야죠. 요거를 이게 반대로 해놓고 요게 그림이 요쪽으로 가 있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쪽은 이게 CT가 여기 없으면 이 그림이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B는 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A, B, C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ACL, DCL 같은 경우는 AC는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큰데 왜 안 다냐면 아까 AC에 리액터를 달면 어떻게 된다고? 전압강화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ACL 같은 경우는 2%에서 3% 이상은 안 답니다. DCL은 리플도 제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개통 구성상 단락용량 큰 개통에 한다는 건 내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고주파가 들어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용량이 크다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단락용량이 크다는 건 내가 견디는 힘이 크니까 고주파도 충분히 견딘다 이 얘기고요.
변압기를 델타 건선을 하면은 아까 3고조파 같은 039조파는 거기서 순환전류로서 열로서 없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유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유도성으로 유지하는 건 공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용량성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유도성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진 포인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공진 포인트를 지나가지 않게끔 공진 포인트 이상의 유도성 부하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계속 늘어나니까 공진점으로는 돌아갈 일이 없겠죠. 기계 내량을 증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중요한 거는. 근데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 수치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4교시 쪽에서 배전계통 자동화 시스템 공문 설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공문 설계에서 여기 보시면 수용가, 여기는 수용가의 그 책임 분계점에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주상 변압.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전 쪽이고, 이건 수용가 내부에 있는 어떤 감시 장비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원격 검침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죠. 책임 분계점 안에 들어있는 수용가의 전력량계에 뭔가 장비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다 가져오는데 이걸 광케이블로도 가져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광케이블을 안 하고 여기다 무선, 뭐 019 같은 그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큰 수용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CCU, 그리고 FRU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블로 가져가는 거고요. 왜? 전력선 반송이라든가 그 옆에 이제 케이블들이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통신용 부분들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멀기 때문에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묶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광케이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변전소에서 패드 스위치 통해서 리클로저 통해서 가스 스위치. 그러면 이 리클로저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밑에 조그마한 분전함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그 분전함에 이런 FRU가 달려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게 4개 회사가 나옵니다. 4개 회사. 4개 회사가 다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만드는 회사는 틀린데요. 만드는 사양은 똑같습니다. 딱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그 4개 회사 외에는 못 들어가야 됩니다. 왜? 딱 그 공장 등록도 돼 있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펙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몇백억 되는데,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한전, 그러니까 특이한 회사도 있는데, 거의 이제 한전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차린 회사가 한 뭐 70%고요. 나머지 30%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경쟁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급전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동급전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다 자동화를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통신을 통해서 얘가 제어를 합니다. 계측만 하는 게 아니라 제어도 같이 하는 겁니다. 배전 자동화가 그래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NDIS 같은 NDIS가 배전 자동화 쪽에 그 제어하는 한전의 소프트웨어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제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전소 통신 제어 장치죠. 배전 제어 단말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배전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그널을 보내주면 얘가 피더 리모트 유닛입니다. 근데 사실은 RTU라고 그러거든요. RTU. 피더 리모트 터미널 유닛. 터미널에서 리모트 상에서 뭔가 제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CRU는 이게 커스터머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배전 자동화의 적용회가 이 뒤에 나오는데 먼저 선배 부자 개사 F전 냉피 전무 공정 가배 첨정 건매.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에서 행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공운 설계가 나왔죠. 여기서 또 공운 설계 개념으로 나갑니다. 공운 설계 뭐 이런 개념으로 나갑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앞에 여기 나왔던 뭐죠? 수원지구 가공배전선에 이게 지금 자동급전으로 해서 그전에는 뭡니까? 정전이 되면 사람이 차 끌고 지점에서 차 끌고 가서 사다리 차 끌고 가서 사고난 지점 끊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사고난 지점을 봐가지고 뭐라고요? 고장 발생해서 현장 도착해서 고장 발견하고 고장 복구하는 거를 안 하고요. 배전 자동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고장 발생하고 현장 도착하고 고장 발생 고장 복구를 그냥 시그널을 내보내 가지고 요즘엔 감시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슬로우 비디오 영화 보면은 강남이나 뭐 종로나 이런 쪽에 보시면 감시 카메라를 해가지고 뭔가 치약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보는 것들 나오죠. 그런 이제 감시 카메라 지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통신으로 봐가지고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도둑들도 다 잡아냅니다.
왜? 꺼진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케이블 도둑들이 먼 데서 잘라가지고 도망가니까 우리가 출동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잘라가지고 도망가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얘네들이 유리 깨고, 금문방 가서 유리 깨고, 초재죠? 초재고, 그것만 챙기고 도망갑니다. 2분 안에, 챙겨가지고 가면 2분 안에 누가 도착합니까? 못 도착합니다. 물론 이제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뭔가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먹고 도둑질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그냥 담고만 가면은 어느 정도 가죠. 근데 오토바이 타고 그냥 날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들은 중요한 것들은 다 금고에다 넣어놓고 밖에는 몇 개만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빼서 보여주는 거고. 자. F점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는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간 접조에 따라서 아까, 보호계정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순시, 순환시, 정환시, 이게 반환시,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반환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T 지점이라는 게, 아까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얘는 여기 동작해야 되고, 얘는 여기 동작하고야 되고, 얘는 여기 동작해서 사고 지점에 고장 전류에서 얘는 1초에, 얘는 2초에, 얘는 3초에 떨어져야 된다. 그럼 얘는 1초에 떨어지고, 얘는 2초에 떨어지고, 얘는 3초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지금 결국은. 그래서 뭐, 모션 뭐가 동작하고, 이렇게 해서 차단 부분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게 2회선 병렬입니다. 등가 회로를 만들어야죠. 전달 임피던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요거를 빼고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Y로 계산하는 겁니다. 등가 임피던스. 그럼 얘가 T형이죠. T형이니까 파형이 되겠죠. 파형이 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되죠. 요게 뭡니까? 2분의 Y 아닙니까? 얘가 2분의 Y 아닙니까? 얘는 Z죠? 여기는 Y죠? 이 Y 성분이 2분의 Z, 2분의 Z로 나눠진다 보니까 이 Z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 부분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여기 Z 성분하고 여기 Z 성분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임피던스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전송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발전기도 있고 여기도 발전기가 있네요. 두 개가. 발전기가 두 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세트하고 얘는 0도다 해서 이런 부분에 유효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위에 겁니다. 이게 위에 거. 요게 밑에 게 Y가 되는 거죠. 그 이 Y만 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Y가 떼는데 요거를 아까 Z1 말고 요 옆에 이걸로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ZA 다시가 요 ZA 다시가 요 Z1 밑에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림이 여기 안 나왔는데 그 두 개를 합한 값이 요 ZA 다시가 0.533이 돼서 전송 전력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그거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그 위에까지 병렬로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지금 밑에 것만 계산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여기 A, 여기가 B, 여기 C인데, 이거 BCA로 해놨습니다. 헷갈리죠? 그리고 여기도 발전기 여기 3Z로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Z일 텐데, 이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Z일 텐데, 예? 그래서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발전기.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 발전이라도. 고장 조건이죠. 그리고 기지값과 미지값을 이용해서 대칭 잡법을 이용해서 발전기 기본식인데 이 고장 조건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리고 대칭 잡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이게 고장 조건이 뭐고, 근데 기지값이 뭐고, 미지값이 뭐고 이런 거 쓰고 대칭 잡법에서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발전기 기본식으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25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죠. 답안을 더 잘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I0가 나와서 쓰면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3Z가 나오고 이 3Z가 바로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3Z가 있고 여기는 또 3Z가 있는데
요 3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3Z가 3EA가 돼야 되는데, 요 3Z는 맞습니다. 요 3Z도 맞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요런 부분이 나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는 수식도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형태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데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다 더해가지고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됐습니다. 너무 생략이 됐다 보니까 답은 만질 정정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을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직접 한번 풀어서. 다른, 요때가 75회 때니까 아마 75회 때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초전도 에너지 응용 기술.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이 계산 문제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초전도도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한번 나왔고요. 초전도 뭐 케이블에 대해서도 나왔고 또 초전도 뭐 변압기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초전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전도 에너지 응용 기술과 이 응용 및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시라고 했으니까 초전도 현상이 뭔지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초전도는 상전도의 밑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이라는 건 평상시 때 어떤 전도성에서 초전도는 초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초라는 건 극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 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슈퍼맨이죠. 뭡니까? 슈퍼맨은 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들고. 그것처럼 이제 초전도라는 건 어느 정도 마이너스 273도를 0K라고 정해진 게 이제 초전도인데 그 0K 주위에 이제 뭐 그 온도도 이제 저온 초전도, 이제 고온 초전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17, 뭐 20K, 그 다음에 100K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20K라는 거는, 273에다 2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53도 정도가 20K가 될 거고요. 100K라는 거는, 마이너스 273에다 10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73도 정도. 그때가 이제 그 100K가 되겠죠. 그때만 돼도 어느 정도 저항이 줄어드는데 0K 근처까지 가면 저항이 더 줄어든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퀸치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다른 데를 보시면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면 초전도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데 요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면 퀸치 현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 초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 조건만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온도만 가지고 요 밑에 내려갔을 땐 초전도다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또 있다. 그림들을 보시면 있으니까 여기는 전기적 성질이 온도만 낮춰졌을 때 돼 있는데 뭐라고요? 전기적인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자기적인 부분도 나왔죠. 여기 또 나왔죠. 그래서 이 자기적인 부분, 아까 그 세 개 중에 있는 게 전기적, 자개적 뭐 이런 부분들이 온도도 나오고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자개도 요 상전도가 있고 초전도가 있죠. 아까 그 세 개를 단편씩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세 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단편을 설명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뜬금없이 단편 나오면 모르니까 모든 건 앞에 이런 거를 하나 요약해 주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초전도체를 어디에 이용하냐? 발전기 이용한다? 좋습니다. 발전기 쪽은. 전동기 쪽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변압기 쪽 좋습니다. 케이블 좋습니다. 전력 저장 좋습니다. 여기 전동기 없죠? 왜? 에너지를 뭐 발생시키거나 전달시키는 데는 좋다 이거죠. 근데 에너지를 쓰는 데 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전동기 쪽은. 초전도 전동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발전기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이 줄어드니까 얘가 냉각도 잘 되죠. 냉각도 잘 되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발전량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케이블 있죠.
초전도가 되면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내가 발생한 그 에너지를 손실 없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변압기. 온도가 떨어지죠? 아까처럼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그 손실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외 현상도 줄어들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력 저장해가지고, 자기적으로 해서, 어딘 공간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그 다음에 온도를 작게 해주면 그 자기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그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용가가 필요한, 물론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그 손실은 아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손실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수용가가 필요하게 되면 그 차단기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 안에 전력 저장 장치 안에 들어있던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초전도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각 장치 중에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험들은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도 21900 쪽에 뭐 2000 변전소라든가 이런 데다 실증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강진 쪽에도 이런 그 시험 장치들이 있고 일부는 또 상용화해서 일부 구간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말 그대로 짧은 구간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락비 성질 마지막인데 이 단락비 본을 보기 전에 이 그림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포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성질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단락 특성에 가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IF2라고 했고 IF1이라고 그랬죠. 계좌전류. 먼저 단락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단락비는 정무, 압계, 삼류지계라고 했죠. 전격 속도에서 무부하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발생시킨 데 필요한 계좌전류가 IF1입니다. 전격 전압이니까. 전격 전류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전격 전류가 아니라 삼류지니까 삼상 단락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가 IF2입니다. IF2가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IF2, IF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기 임피던스 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XD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뒤에 수식을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게 지금 설명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다른 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 자료가 미흡하니까. 그 요거는 포화된다. 이게 뭐라고요? 설명이 안 돼 있죠. 얘는 단락곡선이 맞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있던 것은 무부하 포화곡선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전격전류고 요게 단락전류고 요게 전격전압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게 뭐가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이것만 보시니까 이게 제대로 된 답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답안을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단락비 같은 경우 아까 995페이지. 자, 볼까요? 단락비 정의. 무부하로 전격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요하는 계좌전류. 삼상 단락 시 전격전류와 같은 지속단락을 흘리는 데 요하는 전력. 해가지고 IF2분의 IF1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라고요. 아까 했던 게 공국선. 아까 그 두 개 그림을 합쳐놨는데 이게 더 확 눈에 들어옵니다. 단락곡선이 이거죠. 아까 공국선은 이거죠. 근데 공국선에 맞춰지지 말고 이제 포화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게 IF2-라고요. 요게 IF라고요. 그럼 IF2-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전격전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하고 연결된 부분이 뭐라고요? 단락전류라고요. 여기서 또 올라간 부분이 여기가 뭐라고요? 전격전압이라고요. 요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계좌전류고 여기도 전류인데 문제는 이 전압이 하나가 뜬금없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의 혼동이 되는데 이건 쉽습니다. 작은 전류니까 여기 밑에 거니까 작죠? 그러니까 IF2-고 여기는 IF1입니다. 똑같이 요거 2-1입니다. 요 IN이고 IS입니다. 전격전류고 단락전류가 클 테니까 여기는 전격전압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식을 보면은 요 수식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다 무시하고 KS는 아까 이거분의 이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뭡니까? IF2분의 IF1이 KS라면서요. 근데 IF2가 뭐라고요? IN이라고요. IF1이 뭐라고요? 이렇게 가면 IS라고요. 단락비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수식이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여기 IS는 뭐냐?
요게 KS는 뭐라고요? XD분의 1이라고 그랬죠? 예. IN이고, IS는 어떻게 되죠? 여기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IN분의 1 곱하기 IS가 되죠? 네? 자, 이거는 또 IS는 어떻게 된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가 요거니까 IN 없어지죠. IN 없어지죠. 그럼 결국은 뭐라고요? XD분의 1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XD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KS는.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다른 책들 보면 그렇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고 여기 써주시고 이것도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비가 구조의 성능에 미친 영향에서 구한, 가전, 반무, 충해 해가지고 이거 외워주시고 앞에 단락비가 큰 경우는 다 좋은 거고 단락비가 작은 거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풀어가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적정 단락비를 산정할 때 KS는 앞에가 다시고 밑에가 다시고 그리고 1 플러스 로 해가지고 요거는 포화 계수고 아까 이 포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죠. 포화 거기 그 부분이 여기 되는 겁니다.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부분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단락비 부분이 5-8 뭐가 나온다고요? 5-8이 뭐였죠?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페란치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나오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조건에서 단락비가 나오죠. 단병 주동리가 나오죠. 단락비를 크게 할 거. 병렬운전. 발전기 병렬운전. 단병, 주파수를 저하여 충전. 동기, 조상기를 운전한다든가, 동기 발전기를 운전한다든가. 단병 주동리, 리액턴스를 이용해가지고 C성분을 없애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때 나온 게 이제 단락비 KS고, 요 Q가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 KS가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발전기의 전격 출력이 여기 단락비가 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되고, 아니면 소요되는 충전 용량을 크게 해주거나 해가지고 요 수식대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또 나와 있는 거죠. 발전원별 적정 단락비는 단락비 같은 경우는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큰 게 좋습니다. 아까 단락 용량도 크면 좋죠. 단락 용량이 크다는 게 자기가 견디는 게 큰데 단락 용량이 크다는 게 잘못 생각하면 단락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또 보는 관점에서 틀리는 거예요. 내가 튼튼한 거지만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단락 용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견딜 수 있는 게 큰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게 큰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 분담도 좋죠. 그래서 수력 발전기 같은 경우 부하 분담을 적게 해서 가져가는 거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도 조정률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속도 조정률에 이제 그 기울기들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안 돼 있는 부분 보시죠. 그래서 아까 요렇게 해서 SD분의 1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 수식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단락비가 미친 영향, 크면 어떻게 되냐? 공국이 크고 대역이 된다. 아까 수차 발전기가 되죠. 가격이 비싸진다. 아까 구한, 가전, 반무층에서 구조, 가격, 구조, 가격, 구안, 안정도, 가격, 구한, 가전, 전기자 반작용, 전압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 이런 식으로 이제 애우시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지금. 구한, 가전, 반무층을 가지고 그대로 써주시는데, 뭐라고요? 단락비가 크면 다 좋습니다. 공국이 크고 대형이 된다. 일단 큰 게 좋죠. 우리나라는 가격이 비싸지는 건 이거 하나만 틀려지는 겁니다. 좋다고 얘기 못하죠.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니까 좋은 거죠.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안정도가 향상되니까 좋죠. 단락 전류가 커진다.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처럼 단락 용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튼튼해진다. 이런 거를 철선이 증가하고 효율이 나빠진다. 철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게 나빠지는 게 몇 개는 있지만 거의 다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선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철기계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좀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가 워낙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5회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빠르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77회 때 가서 보시면 75회 때 나왔던 배전자동화 문제 또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유심히 보시면요. 75회 때 나와 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같이 보시고 오셔야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